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0-2가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21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적 재능 가운데 9번째 영역인 변화와 발전의 변화 추구의 능력 키우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9번째, 변화 추구의 능력 키우기. 지적 재능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냥 기술이든 학문이든 배운 그대로 멈춰 있으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태되고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전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변화의 본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목표를 세워라. 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돼. 뭘 하나 이루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비전. 목표, 이게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변화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적군의 진영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거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을 살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 거죠. 빌립보 감옥의 바울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감사와 찬송의 현장으로 변화를 선택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은 보편적 상식은, 고정관념은 원망하고 힘들고 절망에 자주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 찬송하자. 지금 찬송할 분위기가 아니고 기분도 아닌데 그래 찬송하자. 기도하자. 이 변화가 기적을 만든 거죠. 무엇인가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탕자는 기존의 타락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합니다. 어려운 거죠, 이게. 고정관념은, 야,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너 무슨 면목으로 집에 돌아온다는 거야? 오지 마. 넌 거기서 죽어. 스스로도, 난 갈 면목이 안 생겨. 어떻게 가? 무슨 얼굴로?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아들로 가지 말고 그래 이제 종으로 가자.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 변화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자, 기존에 가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가봐라. 기존에 하던 말들을 버리고 새로운 말들을 해봐라. 무엇을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질문을 해봐라. 맨날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언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 변화. 기계적으로 하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의 변화를 시도해라. 무엇을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라.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항상 질문해. 요셉은 노예였지만 기계적으로 산 게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았죠. 1%의 변화를 시도해라. 처음부터 100%의 변화를 시도하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1%의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거예요. 1%도 하기 어려우면 이거를 또 열로 나눠요. 1%에 또 10로 나누니까 0.1, 0.2, 0.3. 그 0.1%의 변화를 시도해보라는 거죠. 자, 1의 자리에서 2, 3의 자리로 변화를 시도하라. 나보다 발전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뭘 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살펴보자. 내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1년 뒤 혹은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한 사람은 그걸 이룰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생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1년 뒤,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왜 변화가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지, 변화의 목표는 무엇이며 변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새로 시작해야 할 건 또 뭔지 생각해보자.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정리해보고 그걸 시작해보자. 갇혀있던 자리에서 탈출의 변화를 시도하라.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 고객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해라. 늘 하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익숙함을 버려라. 의미의 변화를 가져와라. 기술적 변화, 운영의 변화, 언어의 변화, 늘 사용하던 말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해보자. 관계의 변화, 가치의 변화, 환경의 변화, 대화의 변화, 공부 방식의 변화, 습관적 변화, 음식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고객이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그걸 또 체크해봐라. 그렇다면 성공하죠. 결국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말마다 변화를 위한 질문을 해봐라. 모든 것은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기존 그대로 살 것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기존에 하던 그대로만 하고 있는가? 왜 자기가 하던 것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변화 속에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며 성취감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 그걸 나무라지 말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해보라. 아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해보는 거죠. 사춘기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몸과 정신 세계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는 신호인 겁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축하하라. 이 변화에 맞춰서 부모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만들어 나갈 때 이렇게 질문부터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뭘 변화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네 번째는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환경, 정보와의 만남에서 아이디어 창의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라. 요셉의 변화. 그는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변화를 맞이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이 감옥의 죄수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에 졸지에 또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참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요셉은 항상 이 변화에 민감했고 변화에 충실했고 변화에 성공합니다. 다니엘의 변화, 그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 남의 나라의 전쟁 볼모로 잡혀가게 되죠. 이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모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된 환경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간 거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능이 훈련되고 개발되어 결국은 승리자들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재능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요만큼, 요 정도, 이 정도는 내게 있을 수 없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그것이 내 인생을 엮어온 기본 생각이다. 네,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인간의 잠재된 능력들이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쳐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적당주의, 안일주의, 무난함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적에 붙잡혀서 최선의 길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여기까지 한계인가 봐.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좋게.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변화를 부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뭔가 좀 변화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내 속에서부터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게 더 편하고 좋은데. 너는 안 돼. 이만하면 됐지 뭐. 그래도 안정이 최고야. 적당히 살아. 누가 뭐 알아주나? 해도 안 돼. 괜히 쓸데없이 변하다 뭐다 하면서 사람 좀 괴롭히지 마. 이런 말들. 이런 부정적인 변화를 회방하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변화가 있으면 즐겁고 기대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뭔가 편하긴 한데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고 나중엔 도태되는 거예요. 자, 지적 재능의 9번째 영역은 이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